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아침 햇살 가득한 님이 2020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의 첫 구매책은 소득의 미래입니다. 요즘 저의 대부분의 고민이 다 여기 있었네요. 제 인생의 적자 구간이 고민이고, 아이들이 언제 독립할 수 있을지 고민이고, 제가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일도 그렇고요.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성장할수록 투자자들로부터 더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다. 이 구절에서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무서울 정도로 빨리 쏠리기에 이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겠죠. 그러기엔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소득은 정말 인생에서 큰 힘이 될 거라는 확신이 저도 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득의 미래. 그 소득의 미래 방송한 다음에 그 책 사서 읽으시고 좋은 평 남겨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찡찡오님. 시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중간중간 나오는 시를 자체 스킵하다가 책을 다 읽고 나서야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 시를 챙겨 읽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시를 썼을지 먹먹해지더라고요. 편견과 외로움,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산 카야, 그리고 찐사랑 습지와 테이트가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 편 들으시고. 가지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 가지가 노래하면 되게 이상하겠네요. 가재가 노래하는 것도 소리가 사실 안 날 것 같은데. 네, 보니. 맞아요. 네. 션최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방송 중 YG님이 몇 번 언급하셨던 이 책을 방금 다 읽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 키우는 아빠로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하는 책이네요. 복잡한 마음으로 혼술하는 중입니다. 잠이 안 오면 볼링 포 콜럼바인 영화 한 번 더 보고 자려고 합니다. 아니, 왜 YG는 멀쩡한 분 혼술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까? 네,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는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네, 네, 점핑 고원님, 김보통 작가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젊은 작가 작품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다가 어제 새벽에 5권 덮을 땐 가슴에 돌덩이 얹은 기분이었습니다. 만화 읽고서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어흑. 김보통 작가의 5권짜리 만화가 뭐죠? 어떤 겁니까? 암환자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암환자? 네. 모르는 책인데 혹시 아시는 분 저는 계십니까? 1권 읽었었어요. 네. 처음 나왔을 때 읽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읽은 거는 바빴어요. 어떤 책이에요? 암환자는? 이게 만화였는데 이제 그 암을 앓고 있는 저자가 그러니까 암 환자의 네. 암환자죠. 네. 암환자라고 네. 쓰여 있지만 이게 기록을- 암 환자라는 뜻이에요. 네. 네,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음. 오렌지 트리님 댓글 주셨는데요. 책걸상의 매력을 4가지로 나눠서 써주셨습니다. 1. 목소리만 매일매일 듣는데도 정말 친한 지인들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친근하다는 것. 친근성. 2. JYP, YG, 박평, 혼비님 포함 게스트분들이 모두 지적 매력이 충만하셔서 대화 내용이 너무 유익하고 크크. 유익하고 다음에 왜 크크가 있죠? 어쨌든 별로 유익하지 않으신 거예요. 유익하고 크크 재치도 있으셔서 듣는 귀가 즐겁다라는 것. 즐거움. 3번. 다양한 책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없었던 분야의 책도 알 수 있다. 정보의 다양성. 4번. 유명인이 나오는 팟캐가 아니라 주변 어딘가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지식인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희소 가치가 있다. 희소성. 즉 나만 아는 팟캐이고 싶다는 크크크. 4번은 YG나 JYP에 반하는 의견이라 죄송하네요. 그리고 이번 책은 육아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와 엄마도 관계지향적인 사이니까요. 정말 크게 도움이 됐어요. 긍정성을 지향하는 질문이라. 역시 책걸상. 무슨 책을 읽으신 거죠, 이거?
저기 질문? 질문. 김호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까? 네, 뭐 네. 그 책인가 보군요. 유명인이 나오는 팟캐가 아니라서 희소성이 있다. 우리는 유명인이 나오는 팟캐이고 싶어요. 근데 유명인들이 자꾸 안 나와요. 나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혹시 저 주변에 저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유명인이 계시거나 주변에 유명인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유명인을 좀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유명인이 나오는 팟캐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책걸상 그 역사 3년 동안 최유명인을 한번 모셔보려고 시도했던 게 그 정우성님. 네, 그런데 실패했고 또 그 300회 특집 때 어떻게 정우성님 목소리라도 한번 따볼까 하고 그 YG의 그 비굴한 편지 다들 보셨죠? 공유했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간곡한 문체는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때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그 정우성님이 뭐 되게 그냥 무시하신 게 아니라 해외에 계셨대. 해외에 계셨대요. 그래서 전달을 이제 제 타이밍에 받지를 못하셨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지에 계셨나? 오지에서도 다 이메일 대고 아, 왜 그러세요? 예. 음성 녹음해서 첨부할 수 있으셨을 텐데. 네. 지금은 오셨죠 그러면? 저의 간절한 마음이 가 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진짜 너무 간절하지 않았나요? 더 간절하게 써봐. 그럴까요? 더 간절하게. 정우성님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한번 읽을까요? 언제 그거? 자 오늘 존 스칼지의 첫 책 노인의 전쟁.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설정이 어떤지 줄거리가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책은 샘터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샘터에서 나온 책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샘터에서 존 스칼지 책을 많이 냈어요. 다 냈어요. 근데 저 그 되게 시리즈는. 재밌는 지점, 저 혼자만 그냥 생각한 거였는데 이 책이 진중문고에도 들어갔더라고요. 그 진중문고가 육군, 그 전국에 있는 육군의 군부대에 네. 이렇게 제공된. 육군만 들어가는 겁니까? 해군 공군은 아니고? 저 육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군인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서점에 납품이 되는 망권이 건데. 들어간대요. 네. 근데 이 노인의 전쟁도 포함돼서 군인들이 읽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중문고 되면 약간 좋을 것 같아요. 그 진중문고에도 과학의 품격 넣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지 그게 참. 엄격하게 국방부에서 네. 넣으시는 거죠. 네. 네. 아니 그 저의 속마음이 그렇게 또 느껴졌어요. 느껴졌나요? 눈빛으로. 자 국방부의 진중문고 선정하시는 관계자분들 제가 그 진중문고 리스트 모릅니다만 분명히 과학책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군도 현대화, 과학화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군인들이라고 해서 계속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오면 또 이렇게 과학을 좀 아는 교양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네 과학의 품격 넣어주십시오. 과학의 품격이 정 어려우면 수질 위생이라도 좀 넣어주시기를. 아 되게 없어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책에 네. 대한 얘기로 돌아가네. 부끄럽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게 2005년이고 우리나라에서 1쇄가 처음 나온 거는 2009년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14쇄거든요. 네, 꽤 팔렸나 봅니다. 맞아요. 네. 보통 SF 걸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SF 팬덤의 규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되게 입소문이 나지 않으면은 많이 팔리지 않는데 이 책은 꼭 SF 팬이 아니더라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손에 들고서 뭐 때로는 낄낄대면서 때로는 약간 생각할 거리까지 주면서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무슨 세계관? 응? 무슨 세계관이라 그랬죠? 뭐 어쩌구 세계관? 그러니까 노인의 전쟁 세계관이죠. 노인의 전쟁 세계관. 네. 그게 어떤 세계를 지금 배경으로 하는지 그 기본 세팅부터 좀 말씀을 해보시죠.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제 인류가 드디어 우주 개척에 나서게 돼요. 근데 이제 우주 개척을 통해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가능성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계 문명과도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음흠. 근데 그 외계 문명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아, 우리보다 높아. 높은 거죠. 음흠. 그래서 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잘하지만은 그 존 스칼지는 이제 인류도 잘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촉을 통해서 하나씩 그 외계 문명의 선진 과학기술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음흠. 그래서 인류의 우주 개척이 더욱더 그런 선진 우주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막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 외계 문명에서 우리한테 줬대요? 막 훔치기도 하고 막 흉내도 내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음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 밖에 약간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막 식민지들을 건설을 해서 그 식민지들 사이에 연합체인 우주개척 연맹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문명을 하나라고 치면 네. 지구 같은 문명을 가진 별들이 하나가 아니라 외계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있다는 설정이고 네. 그 중에서 친한 놈도 있고 안 친한 놈도 있고 좀 힘없는 놈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저 밖에 어디 별 한 7개 정도 식민별로 갖고 있고 식민성 식민성 네. 이런 거 갖고 있고 뭐 이런 설정입니까? 그리고 그 그러면? 식민성에는 뭐 지구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지구에서 간 지구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거주자들과 이제 거주인들이 연합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주개척 연맹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우주개척 연맹을 방어하는 뭐 군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는 그 참 그 신기한 게 우주는 대다 넓잖아요. 네. 근데 왜 문명끼리 만나서 전쟁을 해? 그냥 각자 살면 되지. 이 노인의 전쟁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전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인들은 그 외계인들의 어떤 반응을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계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반응이 적대적인 반응은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오해 때문에도 비롯되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 스칼지가 이 노인의 전쟁의 세계관에서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외계 문명의 외계인들은 굉장히 약간 선하고 착한 거예요. 가능하면 전쟁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갈등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은 막 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못돼 처먹은 누가 지구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막 속이고 뭐 약간 공격하고 뒤통수 치고 그래서 우주에서도 이 지구에서 시작한 이 우주개척 연맹의 존재는 약간 골칫거리, 문제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묘사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필요한데 이제 그 군대가 우주개척 방위군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결정적인데 그 어쨌든 우주개척 연맹은 굉장히 고도의 어쨌든 외계 문명에서 전수받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기술을 어느 순간부터 지구에 전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지구에 전수를 해주면 모성인 지구가 그 고도의 과학기술로 서로 지지고 볶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우주의 질서를 흐트러뜨릴까 봐. 결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고도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이제 지구에 전파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먼 미래지만 별로 달라질 게 지구의 없는 모습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지구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질 게 없는 그러면 그 지구인들은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대신에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너희들끼리 잘 살아 대신에 우리 우주 개척 방위군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지구와 약속을 하고 그러면 지구한테는 대신에 너희들은 지네도 외계인인데 뭐 다른 외계인의 침공을 뭐 막아주고. 아니 자기들은 지구인들인 거죠. 외계인은 아닌 거죠. 아, 그 우주에 나가 있는 지구인들하고 네.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하고 서로 약간 신사협정 같은 거를 신사협정을 맺는 맺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다른 외계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한테 딱 하나만 해줘. 거기서 이제 이 책의 설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어차피 너희들도 쓸모없고 죄송합니다. 이게 책의 설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쓸모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희들도 고령화 문제 심각하잖아. 그래서 그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군대로 우리한테 자원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지구가 약간 우주개척 방위군의 그 인력 양성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구인들은 몰라요. 도대체 아니 노인들을 징집해가지고 노인들을 모병해가지고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우주에서 전쟁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설정이고 초반부터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죠. 과연 이 7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입대하겠다 자원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거죠. 자, 손 들고 이제 우주로 날아가면 그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독자들도 너무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전쟁의 첫 문장이 이제 존 페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75세 생일에 나는 두 가지 일을 했다. 아내의 무덤에 들렀고 군에 입대했다. 그럼 뭘 알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입대 자원을 하는 거였죠? 그 설정도 참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 원작에는 이제 두 가지로 하나 나오는데 그 굉장히 독특한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우주개척연맹이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면 그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거주자로서. 그 거주자들은 지구의 가난한 나라들, 개발도상국의 젊은 사람들로 모집을 해요. 그리고 군인들은 선진국의 75세 이상 노인들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겠죠. 하나는 뭐냐면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어쨌든 간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퇴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또 만약에 이 존 페리처럼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먼저 갔다면 굉장히 외롭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뭔가 우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음 같은 것들을 줄 가능성.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설정인데 니네가 입대를 하면 구체적인 정보는 안 주지만 하여튼 젊음을 준다. 네네. 뭔가 하여튼 몸을 바꿔가지고 젊고 활기찬 몸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는 해볼래? 그런 라고 거죠. 이제 꼬시는 거잖아요. 그런 그리고 거죠. 그 미리 사인하는 거죠. 네. 뭐 75세가 된 다음에 사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필요하다면 8년간 연장 복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최대 10년간 복무를 하고 나서는 자유인이 되는데 지구로는 돌아올 수 못 없지만은 온다. 당신이 원하는 그 우주개척 연맹이 개척한 식민지 중에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한다. 평화롭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해준다. 제2의 진짜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약간의 두려움 반, 또 설렘 반, 뭐 호기심 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을 75세가 하게 되는 거죠.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기운도 떨어지고 그냥 꿀꿀한데 나한테 젊음을 되찾아 주고 그래서 뭐 군인으로 아니 뭐 직업 군인도 있는데 군인으로 뭐 몇 년 복무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쌩쌩한 몸으로 우주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잘 살면 지구에서 몇 년 더 시름시름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이러고 이제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거죠. 여기 예. 초반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었다. 이제 늙게 됐다는 건데요. 늙는다는 것의 문제점은 여기 나오는 일이 하나씩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사실이다. 노화는 멈출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쭉쭉 가요. 그리고 그 상태를 전쟁터에서의 싱싱한 10년과 맞바꾸는 것이 끝내주는 거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거래 없이 10년이 지난다면 85살이 될 거고 그럼 건포도와의 차이라고는 둘 다 주름지고 전립선이 없는데 건포도는 애초부터 전립선이 없었다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적으로 완전 이렇게 회춘하는 10년과 거래를 하는 거죠. YG 같으면은 75세에 다시 젊게 해줄 테니까 너 우주에 나가서 10년간 복무해라 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오 진짜? 약간 매력적인 제안 아니에요?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아니 뭐 지구에 이제 미련 둘 게 뭐가 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뭐 75세 정도 돼서 만약에 그 저희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도 클 만큼 커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 나는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 나는 우주에 가서 그냥 재미있게 신나게 살게 해준다 그러면은
관심이 약간 있는데 전쟁을 싫다 전쟁을 이거죠? 해야 돼. 군인을 네. 군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저도 군대는 싫죠. 예.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몸에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갇혀서 점점 더 살게 되잖아요. 제가 34살, 작년에 34세를 넘었는데 이 노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참 40대 중반인 저나 이 50대로 넘어가는 우리 노화 주기가 JYP가 근데, 보기에는 네.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박평의 그때가 노화 주기예요. 가장 좀 중요한 때이긴 해요. 네, 뉴스에 그때 나오더라고요. 확 늙거든요. 네, 확 늙더라고요. 그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확 늙어 전성기 지금. 근데 이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걸 느끼는데 이게 75세가 되고 점점 더 늙어져서 그 몸이 나를 구속하는 정도가 점점 더 커지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텐데 그 벗어나는 대신에 군대라는 또 다른 그 억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지인 것 같은데 상당히 선택하기 힘든. 근데 약간 탈출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게 그 존 스칼즈가 소설에서 묘사를 해 놓았듯이 나이가 들면 저도 그 정도로 나이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모든 게 다 엉망이 된다. 근데 실제로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한 5% 정도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주인공이 우주로 가고 몸이 바뀌고 네. 젊어지죠 결국. 젊어지고 군인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그러면은 젊어지게 만들까? 젊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자세하게 이게 과학적으로는 물론 아직까지는 말이 안 되는 네. 이야기겠지만 꽤 그럴듯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쭉 이제 전쟁 군인으로 이야기예요. 전쟁하는 거죠. 네.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수많은 그 우주 개척 과정에서 이제 인류와 적대적인 그러니까 지구인과 적대적인 수많은 외계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수많은 외계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조우를 하면서 이제 그 사실 뒤쪽 한 대부분 70-80% 전쟁 이야기 부분은 그냥 무기나 뭔가 이렇게 그 적대적인 관계 구도가 다를 뿐 기본적인 뭐 2차 대전 배경으로 한 소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왜 재밌지 이거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약간 위트라던가 통찰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군대에서 네. 벌어진 일들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네. 이 상관과 이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엄청 이 군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굉장히 막 다루잖아요. 근데 그 표현들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진국에서 75년을 산 사람들을 데려다가 몸만 젊게 만들어 놓고 군대에처럼 군복 입혀놓고 뭔가 통솔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골 때리는 아저씨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또 이 책의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인생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이 다시 군대에 입대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여튼 되게 웃겨요. 예.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이 책걸상은 걸쭉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파격적인 성적 묘사. 그 몇 년 만에 다시 회춘한 거예요. 75세니까. 뭐 하여튼 대략 50년 뭐 무슨 50년은 무슨 50년이야. 지금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거지. 몸은. 그러니까 몸은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몸은 거지.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거고 뭔가 하여튼 20대 좀 중반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간만에 잊고 살았던 어떤 로맨틱한 감정이라든지 뭔가 욕망 같은 게 막 끌어오르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 그 몸은 20대이지만 이미 그 50년 동안의 그 경험칙들이 다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리액션들이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연애- 좋은 거 아닌 거 알지? 뭐 그게 연애나 얘기. 남녀 관계의 이 달인들께서 주고받는 네. 대화들, 그러니까 헛소리들. 75세 노인이 몸은 20대 중반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그것도 20대 중반으로 갔는데 이제 머릿속은 75세 노인들이니까 이게 그들 사이의 리액션도 굉장히 또 재밌는 재미를 주죠. 포인트를 주죠. 맞아요. 그게 진짜 재밌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읽을 때는 그냥 키득키득거리면서 음.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막 전쟁하고 하면서 약간 위기도 생기고 일반적인 전쟁 소설하고 거의 흡사하죠. 흡사하죠. 네. 흡사하면서 그
약간 같이 노인이 되어 같은 기수죠. 음. 같은 기수들은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텔레파시 비슷하게. 나름 또 이렇게 전우회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래서 중간에 당연히 그 전쟁 중에 전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 전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한 애틋함, 그리고 또 이제 전혀 상반된 곳으로 막 발령 같은 걸 받아서 가면서 느끼는 이별, 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조우,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명감 뭐 네. 군인 정신 이런 것도 나오고. 마지막에 약간 대형 떡밥. 아니 그리고 진짜 이런 질문들도 계속 던져요. 왜 인류는 저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자꾸 싸우나? 이제 존 페리는 계속해서 또 그런 질문도 던지죠.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나? 근데 그걸 막 되게 심각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약간 자조적으로 막 그런 걸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형 떡밥이 하나 나오는데 그 대형 떡밥이 바로 이제 75세 생일에 나는 두 가지를 했다. 아내의 무덤에 들렀고 군에 입대했다. 아내의 무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그 떡밥에 해당하는 부분일지도 모르는 그 내용이 표지에 책 속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되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생각보다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처음에 분노했던 것만큼 이제 실망적이진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 뒷표지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뒷표지를 안 보시면 돼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책을 사서 내가 이 말 하는 바람에 본다 이제 또. 뒷표지를 안 그리고 본다는 것이. 이제 그 아내와 관련된 뒷표지를 서점에서 사자마자 찢어버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내와 관련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맞아. 그 유령여단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자, 이게 노인의 전쟁을 재밌게 읽으면 유령여단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유령여단을 재밌게 읽으면 마지막 행성을 또 안 읽을 수가 없어. 이게 약간 저 그 누구죠? 그 스티븐 킹 뭔가 3부작 뭐 이런 느낌처럼 그 다음 거를 꼭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중독성이 있고. 저는 읽으면서 그 피에르 르메트르 실업자 이런 작품들도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입담이 좋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역시 그 블로그라는 매체에 최적화된 형태의 문장이 있는 것 같은데 단문이면서 되게 적절하게 구어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들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분량이 쪽수는 많지만 뭐 한 400페이지가 넘지만 굉장히 페이지 터너로 빨리 읽히고 적절한 유머와 욕설과 음담 패설 이런 그리고 것들이 재밌게 지금 저는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전자책을 읽은 소설이에요. 네, 첫 전자책 소설이에요. 네. 뭐 안물 안궁이고요. 그거는. 아니 그 말씀 무엇이냐면은 꼭 종이책을 고집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 원래 블로그에 연재되었던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전자책을 구매하셔서 스르르 읽어도 전혀 스토리를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노인의 전쟁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동안 그 전혀 다른 새로운 또 세계를 하나 네네네. 만들었다면서요, 존 네. 스칼지가. 그러니까 존 그 스칼지가 시리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45개, 그러니까 340만 달러에 이제 13권인가를 10년 동안 내기로 계약을 한 다음에 지금 2권을 냈어요. 나머지 네. 11권은 언제 내냐? 이제 2권을 냈는데 그 2권이 그 무너지는 제국이랑 타오르는 화염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도 됐어요. 2권은 다. 근데 그게 이제 상호 우존 성단이라고 하는 시리즈거든요. 상호 우존 성단. 성단. 네, 상호 우존 성단. 그러니까 설정은 이런 설정이에요. 거기는 아마 노인의 전쟁의 시점보다 한참 시간이 지난 어떤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지구인에서 기원되었을 것 같은데 지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우주의 그 뭔가 문명 우주의 터한 문명이 있는데 지구는 안 나옵니까? 지구는 안 나옵니다. 상호 우존 성단은. 나중에 기원은 지구라고 이제 2권 정도에 보면 나오는 게 3부작인데 지금 2권까지 나왔는데 2권의 어느 순간에 이제 지구와의 연관성이 잠시 암시가 되는데 어쨌든 처음 설정에서는 지구는 이제 그냥 약간 먼 과거의 우리의 오리진 뭐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거야 거의 지구. 언급으로만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독자적인 어쨌든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냐면은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보면은 우주의 특정 공간과 특정 공간을 연결하는 길이 막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A라는 성단과 B라는 성단이 있으면 A라는 성단과 B라는 성단 사이에는 우주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설정은 그럼 김초엽 작가가 이제 다른 책에서 있는 설정을 약간 빌려온 거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정을 요즘에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성당과 성당 사이에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뭐 사람들도 이동을 하고 뭐 물자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단은 그냥 농산물만 많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길을 이용해서 다른 성단에게 계속해서 그 농산물만 공급을 해주고 어떤 성단은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성단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호 의존되어 있는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명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이제 그 소설에서는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그 우주 길을. 근데 플로우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단들 사이에 우주 길이 하나씩 막히면서 생기는 그 문명이 이제 붕괴할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그 제국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문명이 그 제국이 길이 막히면서 붕괴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무너지는 제국을 어떻게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등장인물들의 노력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약간 설정이 그 약간 우주 정치 이야기? 재미없어 보이는데. 근데 재밌어요. 아니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중국하고 무역이 좀 중단돼도 뭐 경제가 흔들리고 뭐 우리도 서로 다 상호 의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호 의존하는 세계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들이 막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당연히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제국의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테고 그 제국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그 위기를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인간 군상들의 갈등과 거기서 나오는 뭐 음모와 배신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소설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주 개척을 해가지고 뭐 땅도 넓어지고 막 그래도 여전히 그때도 사람들은 풀도 먹어야 되고 응? 서로 또 뭐 더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그런 건 똑같네요. 네. 유토피아는 안 오는 겁니까 그러면? 안 그런 거죠. 존 스칼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뭐 존 스칼지뿐만 아니겠지만 작품 안에 사회적인 문제나 좀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들을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잘 맞아요. 담아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의 전쟁도 보통은 인간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노인의 전쟁에서 몸이 바뀌는 거지 정신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을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인간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약간 비트는 지점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노인의 전쟁 세계관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수록 아까 JYP가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처럼 왜 인간은 우주까지 나가서도 그 외계인들과 전쟁을 하느냐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존 페리나 혹은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숨겨진 음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뒤로 갈수록 이제 우주 활극에서 우주 정치가 막 등장하는 정치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정치의 문제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다룬 게 이 우주 노인의 전쟁 세계관을 마무리하고 새로 이제 그린 상호 우전성단 시리즈에서는 그 정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인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령여단 마지막 행성 이 시리즈 약간 소개해드렸고 덤으로 상호 의존 성단 시리즈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JYP SF 별로 안 좋아하고 관심 없는 이런 인간조차도 노인의 전쟁은 뭐 상당히 재밌게 고백하자면 요거는 쉬는 날 하루에 다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의 전쟁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박평이
그 썼어요. 소요인 시인이랑 네. 낸 책에서도 썼잖아요. 음.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고 썼고 저도 제가 추천한 걸 받아서 읽으신 분들 중에서 나 별로 재미없었는데 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작품, 이렇게 문학 작품이건 뭐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어떤 작품에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의 작품에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충족되어 있는 음. 소설인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본인의 처지라던가 본인이 보고 싶은 것에 따라서 약간의 그 스토리텔링 외에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약간 인생에 대한 통찰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네. 유머도 유머 네. 네,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존 스칼지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